만들겠다, 청와대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민심 얻기 위한 쇼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서 변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당 혁신 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쇄신을 외치면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그 주요한 쇄신안의 핵심 그리고 방향성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위크라고 할 정도로 계속 연이어 릴레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월요일 7일 내에 백의종군 선언, 화요일 송영길 당대표의 불출마, 또 무공천 선언이 있었고요. 수요일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교체, 국민내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저희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 후보님의 혁신 의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혁신 7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삼선 연임 초과 제한이라든지 면책특권, 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한,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정당 방지법, 청년 기탁금 완화 등 다양한 혁신안을 입법으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을 얘기했는데 86 쇄신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3명이 잠시 전에 국민의 고통을 덜고 희망을 보여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런 정치를 계속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다선 의원들 용태 압박했습니다. 86 세대 쇄신도 압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86세대, 꼭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문제다라고 주장하진 않았는데요. 네. 오히려 세대 균형이 중요하고 또 세대 균형을 이루어야 세대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6세대 쇄신안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회의하거나 이렇게 토론하진 않았나요? 아마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86세대를 특정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얼마 전에 민주당 보궐선거 무공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데 이거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쇼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 권영세 총괄본부장이나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나요? 혹은 윤핵관 분들이 백의종군 선언을 했나요? 네. 또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서초, 대구에 대해서 무공천, 대구에 한해서 무공천한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현직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탈당하겠다,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치쇼가 너무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3선 초과 금지 조항,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환영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정당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선 이상 의원들 반발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공감은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 제도화에 대한 고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 혁신 7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원법 법안을 발의해서 만약 이 국민의힘이 이 허황된 얘기다, 혹은 쇼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신다면 쇼가 아닌 실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꿀 중요한 혁신 법안이 이번 26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2030당으로 만들겠다. 30% 이상 청년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현행 저희 당원 당규에도 전 지역구 청년 의무 공천 조항이 있고요.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청년 관련된 이 당원 당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만 준수하면 저는 충분히 2030 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청년 관련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이 청년들을 혹은 사회적 약자의 진출을 고민한 정당이 어디인지 아실 거고요. 아마 21대 총선에서도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많은 청년 후보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모두 다 이 소위 열세 지역 혹은 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서 모두 낙선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우세 지역이나 또 오히려 괜찮은 지역을 많이 보내서 많은 청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경태도 그래서 지금 의원이 돼 있죠. 저는 전략 공천은 아니었고 제가 그냥 후보 등록만 했습니다. 제가 일반 후보 등록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해체하는 것이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건지 혹은 장소를 이동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조직을 지금 수석비서관 제도를 청와대 수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행정관도 다 없어지는 건지요? 혹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정보종합청사에 옮긴다고 하시는데 여러 이 헬기장이나 영빈관 등을 비롯한 NSC 그럼 상황실도 옮기실 건지 이 안보상의 이유로 못 옮기는 이유 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허황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세종 청와대를 만들어서 세종으로 청와대를 옮기는 것을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이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유가 이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장소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사자 토론이나 양자 토론을 비롯한 방송 토론 많은 후보 간의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역대급으로 이 토론 없는 대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배국님께서 3선이 아니라 5선 6선에도 좋은 법안 발의하고 처신 바르고 존경받으면 계속하고 비리 있으면 처리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요? 586이 죄냐? 다선 의원이 죄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은 동일 지역에 한해서 3선을 연속으로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변경하면 4선 5선 가능하시고요. 또 한 텀 쉬시고 4선 5선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 연속으로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한하는 것이지, 이 소위 중임을 아예 3선 하면 아예 그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당 혁신 과제로서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3일날 사자토론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3일 사자토론 합의된 건 아니다. 양자 담합 철회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토론을 하긴 하는 겁니까? 사실 원래는 양자 토론도 사실 27일날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오히려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돌변하면서 31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서 31일로 요청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어찌되건 양자 토론이냐 사자 토론이냐 저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공정한 선거를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이 어찌되건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해서 공명정대한 후보 간의 토론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아닌 사자 토론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방송사 초청 토론으로 31일 날 합의한 마당에 그러면 양자든 사자든 먼저 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자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양보하고 3일이라도 하자 한 것인데 이 부분도 3일 토론도 31일 7시 그리고 3일 사자 토론도 성일종 국민의힘 단장이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윤석열 후보가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려야 아마 토론에 임하시지 않을까. 혹은 그 어떤 핑계를 대서 또 다른 변명으로 토론을 회피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 손 없는 날이란요? 네, 31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27일에 사실 바로 어제죠. 만약 합의대로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던 27일 안이 적용이 됐다면 이미 어제 토론했어야 되는데 31일로 갑자기 돌변해서 이 날짜를 변경했던 갑자기 변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청년 의원, 초선 의원, 청년 초선 장경태 의원. 자,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 또 국민께 여러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국민께서 괜찮다고 할 때까지 더 반성하고 더 사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혁신위크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정말 뼈와 살을 깎는 고통 등을 감수하면서라도 국민들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저희는 혁신을 이어가겠고요. 혁신의 의지로 국민께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네. 친구들 만나면요. 선후배 만나면 친구 선후배들이 가장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많이 좀 사라졌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민생 정책, 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정책 등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강점이자 장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희석이 됐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보다 더 저희가 이 여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 정말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91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진우 라이브 방송과 함께해서 외롭지 않습니다.